여러분, 곡물값이 이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곡물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5월 달에 곡물 가격은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엄청난 최고치입니다. 127.1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말입니다. 이 정도면 2011년 이후에 최고치니까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예. 이 식량 가격 지수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곡물이고요. 665 유제품입니다. 이게 국제 간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가 식량 가격 지수인데 이게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27.1이면 여러분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울기가 장난 아니죠. 기울기가. 이 정도 기울기면 거의 절벽에 가깝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 그만큼 떨어지면 죽을 만큼 식량 위기가 덮쳤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식량 위기가 이렇게 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발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식량을 생산하고 싶어도 노동력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노동력의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노동력의 이동이,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노동력의 이동을 못 시켰죠. 국가 간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노동력의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었던 겁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일어나지 않던 보복 소비, 그동안 계속 잠겨있던 보복 소비가 한꺼번에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는 그 어떤 때보다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라질이 식량 공급의 어떤 세계 생산 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흉년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브라질의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옥수수나 대두, 콩을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니까 말입니다.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원자재로 가는데 뭐 석유라든가 뭐 니켈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곡물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식량을 사놔야 되겠다. 그렇게 돈들이 매점매석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자,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요, 곡물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133.1이거든요. 133.1. 이게 100이 평균이니까요. 100이 기준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두만 하더라도 63% 올랐습니다. 대두, 콩. 밀 가격도 30%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폭등하고 있다. 문제는 유지류입니다. 유지류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174.7입니다. 174.7.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때보다가 유지류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요. 너무나 많이.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세계 어떤 유지류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덮쳐서 식량 가격을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예요. 식량 자급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낮습니다. 그나마 쌀은 유지하고 있지만,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콩이나 밀이나 옥수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고요.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니까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품 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지금까지도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지금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가 오르면 또 그만큼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충격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품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결국은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 식량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어떤 초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식량도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수입해서 먹는다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요, 식량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계속해서 강타를 할 때는요, 이게 생산량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라는 게 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라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꽤나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요, 생산 비용 상승률이 21%예요. 21%.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도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세아니아도 8%까지 올라갔어요. 8%까지. 그러면 식량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요, 이미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식품 물가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3%까지 올라갔어요. 23%. 물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식품 물가 상승률이 400%입니다. 400%. 시리아나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200%가 넘습니다. 200%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식품 가격이, 곡물 가격이 너무 올라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가 너무 많이 폭등하는 나라들, 식량으로 인한 위기가 폭증하는 나라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식량은요, 한동안 계속 가격이 폭등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게 그렇게 전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정책을 쓸 때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